삼성전자 들어와 네. 있거든요. 매수가가 네. 73,900원입니다. 네.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도 올라오는 흐름인데 삼성 오늘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우량 종목들은 네. 손실을 내면 안 되죠. 음. 만약에 이제 포지션에 대한 대응도 빠른 판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음. 근데 이제 7만 원대에서의 이 순간까지 늘어지는 이 기간은 아무도 예측 어려웠을 겁니다. 네. 어려웠을 거예요. 음. 기업에 대한 속내 이야기도 사실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뭐 경영진에 대한 판단 미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사업이 녹록지 않구나라는 이야기들이 좀 이제 알게 된 것이고,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들고 가셔요. 팔지 마십시오. 네. 오늘 사실은 이 삼성전자의 4분기 예상 가이드가 일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아마도 이제 핸드셋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가격 변동이 규모가 좀 여전히 이제 수요는 있지만은 가격에 대한 마진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부진할 것이다 예상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는 올랐어요. 근데 이제 가장 좋았던 뉴스는 뭐냐면은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칩을 만드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생산할 것이다. 이 뉴스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됐고요. 네. 뭐 일단 이제 많이 빠졌다는 인식과 그리고 이제 미 증시 내에서 가장 활발한 증시가 지금 또 반도체 영역입니다. 네. AI 산업이에요. 그런 측면 본다면은 지금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못지않은 뉴스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둘 다 지금은 팔는 자리가 아니죠. 들고 가셔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주가에 대한 위치는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의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완만한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위치이고 21선을 끌어당기고 있는 위치예요. 우리가 이제 추세로 봤을 때 하락 추세를 경험하고 바로 상승 추세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나서 추세가 없는 비추세 구간. 낙권에서 박스권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상승 추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경영 쇄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말 또 내년 초반에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이 수요가 여전히 좀 탄탄하거든요. 최근에 브로드컴이 떠서 엔비디아가 좀 가려지긴 했는데 네. 엔비디아에 대한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출하를 보면은 만약에 블랙웨일이든 아니면 호퍼 시리즈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루빈에 대한 연구까지 해본다라면은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바빠요. 그렇다 보니까 물량 공급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캐파는 늘리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단에 대한 그 선단 물량들은 삼성전자가 바로 진입이 안 된다라도 뭐 HBM2 모델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도 이제는 다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올라온다라면 저는 이제 6만 2, 3천 원대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이 구간까지는 쉽게 올라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7만 전자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올까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엔비디아에 대한 퀄테스트 뉴스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가장 핫한데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이잖아요. 자체 측 개발에 대한 뉴스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절대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만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 본다면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뉴스가 더해지면서 속도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좀 기약은 아직은 언제쯤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바닥을 잡아가는 상태에서 이제는 반등할 날만 남았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단일 수급만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하반기 동안에 20조 원 넘게 팔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말 거칠게 느껴지는데 많이 팔아냈기 때문에 많이 팔고 오랜 기간 동안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곳간이 많이 비었다. 근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포인트도 이제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삼성전자 시간이다. 뭐 기술적인 이야기들 더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만 얘기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건 삼성전자니까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 또 가장 먼저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쪽도 삼성전자다. 또 국민 대표 주식인 만큼 좀 잘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고 가는 전략, 삼성보다는 하이닉스 먼저 보는 게 맞지만 삼성에게도 내년에 또 좋은 소식 한 번쯤 있겠죠. 기회 있겠죠. 네. 네, 들고 가는 홀딩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우리 박한샘 파트너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접수된 상담인데요. 대상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350원입니다. 이 종목은 정태주, 정치 테마주로 약간 묶이는 네. 종목 아닌가요? 매수가가 근데 오늘 매수하신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 대상은 이제 오징어 게임 이정재님이죠. 이정재님의 연인인 임세령님께서 이제 사실 실질 지배하고 있는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의 이제 며느님,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현재 삼성그룹 회장의 방금 삼성전자 하셨는데 네. 삼성전자 회장의 그 엑스와이프네요. 네. 네, 이제 그런데 이 대상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상의 어떤 접근 방식 자체가 네. 이제 한 거의 60살이 돼 가시잖아요. 이제 그리고 자녀분들은 아직까지 이재용 회장님의 그 슬하에서 양육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유일한 아들이니까 네. 삼성을 물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은 이제 거기 학교 다니실 때도 보면 초등학교에 홍라 여사님하고 임세령 여사님하고 두 분이 애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사이가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안 좋은 형태로 이혼하셨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삼성의 주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대상은 여러분들이 그런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만약에 제가 저희 그 멀리 보고 한 뭐 10년이나 뭐 5년 정도 보고 이렇게 자식한테 주식을 사준다면 이런 주식을 조금씩 펀드를 적립식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참 용돈이 생기면 모아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멀리 본다면 신고점까지 돌파도 나오고 그 이상까지도 보는데 대상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장류와 이제 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조미료 대상을 장 라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라면 사업에 진출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즉석식품 쪽에도 진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급하게 하지 않고 되게 보니까 차분하게 제가 보니까 잘 진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렇게 가격 하락에서 한 5년, 10년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머물러 있다가 한 또 이렇게 치솟고 나가는 측면들이 매우 강하거든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한번 이번 연도에 롤링을 줬다가 눌림목 주고 거래량이나 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괜찮은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상 홀딩스냐 대상이냐의 어떤 문제지 뭐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꽤 잘 접근하셨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들이나 퇴직연금 매니저들도 대형 종목은 이미 다 있지만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내가 이거를 단기로 보기에는 조금 저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고 장기로 왜냐하면 단기 그렇다 장기로 봐도 한 지금 샀는데 한 24,000원 갔을 때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도 없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냥 장기 투자로 좀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나는 이거를 좀 뭐 내년도 3월까지 본다. 그러면 24,000원 정도 한 20%에서 15% 정도 수익에 먹고 좀 털고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장기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꽤 신고점을 한번 넘볼 수 있는 45,000원 이런 형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텐베거 종목 중에 하나 본다면 가치주로서 대상 같은 종목이 반드시 이렇게 그 우리나라도 팬더멘털이 변해가니까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유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는 전략. 저는 조금 단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기로 보기보다는 길게 보자. 네. 지금 YJ님께서 자식에게 물려줄 만한 주식이라는 거냐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대상 같은 경우 또 장라면 같은 간편 식품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좀 길게 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길게 본다면 45,000원까지도 또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해 주신 걸까요? 실질적으로 신고점을 한번 돌파할 타이밍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 입맛은 좀처럼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냉면값을 주로 예를 드는데 냉면값 한뭐 11,000원, 9,000원 하던 게 요즘 13,000원, 15,000원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체감을 하라는 건데 이런 음식료 업종들은 그동안 가격을 안 올렸어요. 그렇다고 양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의 가격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실적은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가는 제자리죠 몇 년간. 또 오히려 떨어졌다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욕심 없이 접근해 본다면 정말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하지 않고 나 혼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좀 조금씩 모아나가고 싶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제가 아까 그 뭐 임세령님 그 회사까지 이렇게 언급을 드린 이유는 네. 멀리 봤을 때 이 회사가 그렇게 손해 날 일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공감하는 댓글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길게 보자 대상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접수된 상담인데요. 이번에는 이광무 대표님께 질문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42,200원입니다. 지금 현재 3만 원대라서 매수가에서 네. 주가가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 종목은요, 사실 원래 좀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인데 네. 합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방이요. 한방. 한방. 네, 네. 주말에 저녁을 먹다가 혀를 꽉 씹었거든요. 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아유,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아파요 아직도. 네. 워낙 또 보이스도 좋으시고. 네. 일단은 한미사이언스를 두고 왜 한방을 기다리냐면은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10월 달에 움직였던 이 변동성이 있죠. 경영권 분쟁 때문에 뜬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이 결전의 날입니다. 이제 추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현 대표와 그리고 이제 이 측근에 대한 인사 해임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네. 그 내용이 나옴으로써 아마 다시 한번 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언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고려아연 사태를 또 봤었고 네. 최근에 또 뭐 한진이라든지 티웨이 또 이쪽에서의 또 이 경영권 또 변화도 확인했었기 때문에 한미그룹도 기대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움직인다라면 이렇게 한 방을 기다릴 텐데 네. 저는 그때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차라리 사업을 보고 좀 우직하니 투자했으면 좋겠고 고려아연도 저는 그런 관점이었거든요. 물론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믿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플러스 알파 돼서 큰 움직임이 나온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막연하게 경영권 분쟁으로만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하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변동성이 있다면 그때는 빠져나오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선별을 해본다면 한미 사이언스보다는 한미 약품을 먼저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뭐 바이오시밀러군 제약도 있지만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네.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기대주로 주목받는 기업인데 다만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본 사업에 대한 빛을 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사이언스보다는 한미 약품을 먼저 보되 그리고 이처럼 변동성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 내일 혹은 조만간에 변동이 있다라면 저는 빠져나오자. 매수가 빠져나오든지 아니면은 손실폭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꼭 수익 나지 않아도 손실폭이 좀 상당 부분 회복되면은 빠져나오자. 변수를 본다라면은 37,000원대, 38,000원 요 구간부터 이제 좀 대기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반등 시 빠져나오자.
알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변동성을 키울 때 좀 한 방을 보여줄 때 37,000원, 8,000원 이 부근에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은 사이언스보다는 약품 먼저 보자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한샘 파트너께 질문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인데요. 기아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1만 7,500원이십니다. 오늘 그래도 바이오도 조금 네. 빠지고 이럴 때 자동차가 시장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에요. 오늘 현대차도 좋고 기아도 5%대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수가는 멀어져 있습니다.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기아 자동차 11만 7천 원에 사시는데요. 반등 나오기에는 단기적으로 거기까지 반등 나오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이번 연도 안에는 단기 반등은 한 11만 원에서 많이 나오면 11만 5천 원. 그럼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올 거냐 그러니까요. 아니면 좀 더 보유하고 내년도 정도로 건너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기아 자동차가 일단은 잠정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자동차 판매 대수 전체 말고 이제 승용 승합 부분에 특수 자동차를 빼고는 약간 한 2만 대 정도 현재까지는 1월부터 11월까지 회사 자체 발표한 거는 좀 덜 판매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 내에서 빅5 안에서 굉장히 선방한 케이스입니다. 잠깐 한번 이 차트 한번 잠깐 보고 가볼까요? 네. 이 회사는 포드 자동차 차트입니다. 포드 자동차가 최근에 급락이 많이 나왔죠. 어제도 한 5%가 4.9%, 3.9% 빠지고 안 보이시죠? 여기 제 얼굴에 가려서 이쪽으로 제가 한번 좀 빼볼게요. 네. 이 포드 자동차 일봉이에요.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틀 전에 급락 나왔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0.2% 빠졌지만 지난 한 달간 보면은 11.5달러에서 9.97. 그러니까 대략 한 14% 정도, 14%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 주가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기아 자동차는 지금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바닥에서 다지고.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포드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관세를 때리면 25% 자동차도 때리는데 그러면 원래는 포드나 GM 자동차 이런 미국의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좋아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만약에 삭감을 하면 IRA 법안 폐지 따라서 포드나 GM은 전기 자동차에 투자한 부분을 사실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가격 경쟁력도 없고 품질 경쟁력도 없고. 그랬을 때 그러면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전기차가 들어올 수 있느냐? 중국산은 관세를 또 25%가 아니라 이제 더 세게 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자리 내기는 어렵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는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가 기아 자동차 이제 이 조지아주 공장이 지금 30만 대 정도 연간 생산 가능한 전기차가 그러면 가장 강력한 어떤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걸로 봐서는 가장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일본의 닛산이나 혼다도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폭스바겐이 기아 자동차의 이 조지아주에 있는 이 전기 자동차하고 경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똑같은 회사의 리막이라는 이 전기 자동차 회사의 특허를 가지고 폭스바겐도 기아도 똑같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폭스바겐은 한 6만 달러 이상급 정도의 그 기술을 적용하는 고급 자동차 적용 가능한데 기아 자동차는 한 4만 달러 정도도 적용 가능해요. 그래서 그 특허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테슬라하고 그러면 기아차 말고는 지금 전기차가 미국에서 앞으로 관세를 또 25% 높여도 조지아주 공장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 자동차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게 주구장창 올라가기는 좀 버거워 보이고요. 아마 자동차 비즈니스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 내 기아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네. 앞으로 기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들이 많은 공장들도 폐쇄하고 공급 과잉이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승자는 일단 기아차, 현대차가 좀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반격까지는 가능하다.
추가 상승까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이것도 기아 차니까 네. 사상 최대 실적이죠. 음.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11만 5천 원에서 2천 원까지 반등까지는 일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11만 2천 원에서 5천 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기아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는데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네이버 22만 원 58%요. 네, 네이버 들고 계시고 매수가 네. 22만 원에 보유 비중은 58%. 네,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20만 음. 5천 원에 물타기 해가지고 낮춘 거예요. 40만 원짜리를. 그래서 비중이 조금 높으셔서 고민이 많으실 네. 것 같은데 제가 네. 이광무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답답하신 부분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네이버 그래도 좀 힘든 시간 경험했지만 손실폭 상당히 회복을 했거든요. 네, 네,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랜 시간에 내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회복한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네. 들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분풀이하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매수가 근처 오면은 비중을 조금 회수했다가 네, 다시 저가 공략을 다시 하면 어떨까? 근데 아직은 추세가 좋기 때문에 다 팔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중 조절과 단가 조절만 잘한다면은 네, 네이버는 오랜 시간 동안에 좀 주가가 많이 쉬었었거든요. 네, 네, 저는 충분히 올해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원래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이제 파이낸셜 쪽으로 이제 시장을 확장해 나가면서 과거의 그 모멘텀을 멀티플로 확 받아왔었거든요. 네.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 출범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2018년도, 20년도, 20년도 때까지 혜택을 받았다고 봐요. 특히나 이제 이때는 코로나 사태, 이제 코로나 그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포털 뭐 이와 같은 내용들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혜택을 받아왔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사실은 이제 언택트가 마치면서 주가 좀 내렸는데 여기에 카카오 때문에 같이 맞은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해에는 확실히 카카오하고 다른 결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쪽에서요. 카카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투자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AI 쪽으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발표를 빠르면 내년 1월 달에 발표할 것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 때문에 물량은 조금 더 지고 가자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연초 때부터 줄곧 내리다가 최근에 2달여 동안에 크게 올라왔거든요. 생각보다 빠른 상승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매수하신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세가 매물대를 확인하는 상단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대에서 신규로 공략한다는 거는 저는 괜찮은데,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40만 원대부터 해서 가격을 낮추면서 버텨온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 라인대에서는 내가 진짜 꾹 참고 손실 회복했다라는 측면으로 비중을 일단 줄여놓는 게, 물타기도 많이 했으니까 줄여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내년에도 기회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가 차트 본다면은 화면도 보고 계시다라면은 네. 여기 박스권은 당연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요? 역사적 신고가 위치는 당장은 장담 못 하겠는데 저는 30만 원 이상 40만 원 근처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네. 근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AI라는 산업이 좀 더 자리를 잡아야 되고, 네이버가 갖추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역할도 수주를 따내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저는 네이버를 들고 가시고 매매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은 박스권의 상단에 위치한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가에서는 비중을 일단 줄였다가 추세를 만들면서 N자로 갈 때 그때 다시 또 모아 놔쳐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배당이 크지 않아서 좀 아쉬워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지켜봐야겠지만 역사적 신고가 위치가 40만 원대였잖아요. 물론 이제 네. 그 중간에 다른 이제 뭐 병합도 있었고 해서 가격이 바뀌긴 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좀 길게 보면은 100만 원 숫자도 찍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예, 근데 이거는 당장의 가격은 아니에요. 정말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AI로 돈 버는 거는 초반에 투자금이 굉장히 크지만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컨텐츠에 대한 진입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 로봇택시 자율주행이 실제로 진행되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 기업은 어디일까요? 자율주행 만드는 기업 아니에요. 온라인 쪽 쇼핑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 운전대 놓고 뭐 하겠어요? 신문 읽거나 책 읽겠어요? 아니요, 쇼핑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가장 유리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은요, 미국의 아마존이 더 뜨겠지만 네이버는 그렇게 큰 회사예요. 그래서 멀리 본다라면은 저는 장기 성장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려면은 내가 안정적인 가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40만 원대부터 해서 잘 내려놨어요. 근데 네. 지금은 더 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확실하게 이 박스권을 언제부터 넘어간다라고 넘어가면은 이 가격대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가격인데 아직 안 넘었잖아요. 그럼 네. 박스권 상단 돌아올 때 상단에서 비중 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하단에 좀 가까워졌을 때 20만 원 이하로 19만 원 선 전후로 해서 평단가 가지면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데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네이버는 멀리 봐도 좋은 종목이다. 음.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좀 여기까지 도움이-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일단은 멀리 본다면 성장성 큰 종목이지만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 오면 비중 줄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접수된 상담인데요. 이번에는 박한샘 네네.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7,200원 이십니다.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바이넥스 네. 18,000원대니까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바이넥스를 17,200원에 이제 사신 게 잘 사신 최근에 사신 건지 아니면 이제 예전에 잘 사셔가지고 수익이 났는데 수익 청산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17,200원에 사셨다면 저는 바이넥스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연말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전문 의약품 종목군들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고점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한 30%씩 조정을 받았는데 바이넥스, 알테오젠 많은 종목군들, 뭐 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약간의 반등은 좀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추세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제약 약품들이 많이 좀 밀렸어요. 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화이자라든가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통적인 제약업체들이 이제 그동안 이 젯바운드나 그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업체들한테 많이 눌려 있다가 화이자도 어제 이제 이렇게 올랐죠. 4.67%.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계속 몇 년간 하락했던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제약주들이. 그리고 실제 계속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 이렇게 밀리게 됐고 그래서 국내의 바이넥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한 30%씩 조정을 받았는데 고점 대비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거는 아니다.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에서 이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들에서 조정을 받았고 바이넥스도 그런 일환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거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연말 연시니까 실적 대 2024년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4분기 및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바이넥스가 실적 부분에서 조금 이 제약주들이 좀 불리한 입장에 사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업종이나
음식료 업종이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와가면서도 옛날처럼 이렇게 일자로 뻗어나가는 반등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바이넥스를 지금 한 22,000원에서 21,000원 사이 60일선 바로 위로 올라오면 그 정도에서 한번 좀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고 결정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보유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하고 반등 시 21,000원에서 22,000원 부근에서 매도 후에 수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한번 흐름을 바라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이광무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들어와 네. 있습니다. 매수가가 32만 2천 원이시네요. 네. 아, 밤바 오빠 우리 네. 바이오도 잘하시는 이광무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한 네. 종목이어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 네. 29만 원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손실은 안 보실 것 같아요. 32만 음, 원대의 위치는 쉽게 회복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라고 인식, 음, 그리고 이제 주가가 아직까지는 횡보하고 있는데 단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이제 투자 트레이딩 관점인데 최근에 이 알테오젠의 주가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많아요. 그 말은 장이 출발하고 나서 뒷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투심의 좀 색깔 네.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음, 요것만 벗겨나면은 알테오젠은 모멘텀으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재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파란색이 많을 때는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가격이 싸다라는 거는 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추세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알테오젠 기술 수출 품량 이제 그 약품도 사실 생각보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은 어쩌면 이번에 이제 좀 좋지 못한 루머도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잘 봉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알테오젠이 과거에 그냥 기술 수출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개발 회사로서의 위치까지도 점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완전히 그 결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까 음.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고 ADC 플랫폼에서 또 SC 제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SC 제형이라든지 ADC 플랫폼으로 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여전히 좋아요. 그런 측면이라면은 대장주 역할하고 그리고 또 가장 의미 있는 계약권까지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은 좀 더 여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연말 연초 때는 빅파마부터 해서 바이오에 이 밀어뒀던 계약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라이센스 아웃도 보통 연말 연초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M&A 시장도 연말 연초 때 가장 화끈해요. 근데 이제 2024년 연초에 가장 컸던 M&A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바이오 회사였어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저는 바이오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알테오젠은 여전히 여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좋죠. 차세대 기술 관련된 종목들이 중요했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은 1월 달에 이벤트가 또 있어요. CS, 뭐 또 MWC 이렇게 이어지는 이벤트가 있고 여기에 또 바이오도 기술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 그런 시기까지 본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기회 있다고 봅니다. 어, 다만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파란색이 많다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없다 단기간 빠진 거에 대해서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 플러스 지금 만약에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 본다 지금은 색깔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매수하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32만 원 라인대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횡보 구간의 상단 위치거든요.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대 회복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훼손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매수가 회복하세요. 손실 보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추세 괜찮습니다. 재료 자체도 아직 성장성 있는 재료예요.
더 보자 이야기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댓글에도 또 알테오진 궁금해하신 분들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일단 매수가인 32만 2천 원 부근까지는 회복 가능하겠다. 연말 연초 일정적인 모멘텀 좀 기대를 해보자. 다만 신규 매수는 아직 파란색이 좀 빨간색으로 바뀔 때까지 확인을 하고 가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우리 박한샘 대표님께 이번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만 원이십니다. 젠백스 지금 4%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매수가에서 많이 멀어져 계셔서 고민이 네.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젠백스는 이제 사실 이 회사는 칼 젠백스라고 해서 옛날에 그 영국에 임상 실험을 할 때 한 5천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간암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주가가 이제 꽤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 영국 왕실에서 한 1,000억 정도 돈을 댔습니다. 그래서 꽤 이제 이 유명한 그런 종목인데 이번에 그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락만 하다가 이번에 다시 여기죠. 45,000원에서 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게 이렇게 45,000원에서 이제 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졌죠.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급등급락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소액에서 차트 보는 분들은 이제 토끼띠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급락하고 급등 나왔다가 급락하고 자 그런데 이게 물량을 털어내는 건지 아니면은 물량을 잡아가는 건지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저점은 갈수록 좀 높아지죠. 변동성이 있지만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거래량의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차 물량을 잡고 그리고 갈수록 100만 주 잡고 시장 유통 물량이 줄어들겠죠. 80만 주 예를 들어 그 다음에는 50만 주. 주가는 들락날락 해가면서 이제 털어내는 게 아니라 잡아나가는 패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면서 이제 뭐 이 종목이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는 기대감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뭔가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테크니컬적으로나 이런 거 봤을 때 한번 내가 뭔가 만들어 보고 싶다 주식을 가지고 그런 욕구가 좀 강한 근데 거래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몇 년 만에 지금 터진 거니까 주가는 4분의 1 토막난 상태에서 문제는 단기적인 급등 나올 때 추격 매수를 한 건데요. 2만 원대니까 지금은 좀 버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단타 잘한다. 근데 지금 이분은 단타를 잘 못하니까 물리신 거죠. 만약에 저라면 요즘 같은 장에서 뭐 추세가 없잖아요. 2차 전지도 추세가 없고 반도체도 추세가 없고 국내가 또 자동차도 추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별렵이 추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런 테마주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매매를 한다면 아주 괜찮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만 원까지 올라갈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이런 주식은 좀 즉흥적인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잠깐 실적 볼게요. 뭐 이 종목의 실적을 본다는 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치 투자로서 의미는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2023년도에 마이너스 79억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2배, 매출액은 제자리인데 700억대인데 이번 연도는 어떻습니까? 1, 4분기에 마이너스 182억, 2, 4분기에 31억, 3, 4분기에 90억. 그러면 벌써 실적이 2023년도 연간 적자를 4배 정도 벌써 앞지른 거잖아요. 4, 4분기에 이걸 돌리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최근 수년 내 사상 최대 적자예요. 매출액도 줄어들었고. 그런데 주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주식은 또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 투자라든가 실적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좀 즉흥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2만 원에 사셔서 지금까지 물려 계시다는 거는 그건 즉흥적인 매매로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잠깐 좀 갖고 있어가면서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는 다행인 건 테크니컬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담 잘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손절이냐 더 가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단타 매매를 하시는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은 이런 종목 지금 매매를 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짧은 손절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일단 보유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버티는 전략, 즉흥적인 매매가 필요하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지금 젠스님께서 올라갈 때마다 또 매도를 걸어두는 전략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전략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이번에 올라가면 좀 그대로 치고 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거래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이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거래량이 절반 아래로 줄어들었으니까 지금에서 치고 나가면 이제 매물벽을 뚫고 진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조금 예. 갖고 그렇죠. 버티는 근데 일단은 이분은 지켜보는 전략. 2만 원 전후에 사셨으니까 네. 뭐 이제 본전 오면 또 털어야죠. 왜냐하면 그쵸. 심리적으로 그렇게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런 종목들은 혼자 매매를 할 능력이 안 되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손절 타이밍도 놓쳤고 다행인 건 지금 상담을 해주신 건 잘한 것 같아요. 보유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젠백스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문자로 접수된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이광무 대표님께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MC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2만 원이십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인데 지금 네. 주가가 많이 멀어져 있어요. 매수가에서.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저는 참 애정하지만 방송에서 정말 이 반도체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내내 시장의 하락 주범이 반도체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타이밍을 잡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씩 반도체가 좀 고개를 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해왔었거든요. 아마 반도체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은 지금 브로드컴 때문에 설계 회사들이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HBM 영역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레거시 디램 쪽 볼 거고 랜드 볼 거고 그러다가 이제 차츰 이제 소재 부품 뭐 이런와 같은 내용들 볼 텐데 T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가스 공급하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만든 제조 과정에 가스 주입을 하고 또 가스를 통해서 뭐 식각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여러 작업에 가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가게 되면은 가스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순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기술력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기술 경쟁이 높기 때문에 특이성 이제 그 희소성이 높은데 이제 주식의 반도체가 좋을 때는 이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투자의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은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 같이 힘들었다가 누가 먼저 고개 들고 누가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인가. 뭐 특수가스가 먼저 주목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기차도 머리칸이 먼저 움직여야 꼬리칸이 따라가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거지. TMC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생산 기업의 주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보잖아요. 이 3사에 모두 다 공급할 수 있는 회사의 라인을 갖고 있는 게 또 TMC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 기업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했을 때 동진세미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가스 공급하는 회사들 안 가요. 답답해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도 고개 들고 잘 가는 종목들도 보이기 시작했는데 얘 잘 안 갑니다. 솔브레인 얘도 똑같아요. 못 가고 있어요. 아직 주목을 아직 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ENF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조금 들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TMC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좀 후행성 이제 그 우선순위에 없다라는 거지 기업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오늘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종목, 이 정도의 위치의 TMC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매출액에 대한 증가세, 하이엔드급 반도체 가게 되면은 그 가스 기술력 차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마진율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 높아지는 거나 매출액 규모 높아지는 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죠. 시설 중설 투자 해도 되고요. 미국에 가서 넘어가서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유보율 봐보세요. 현금을 왜 쌓아놓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주목은 아직 먼저 받는 기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종목을 발굴한다 보면 이 종목은 괜찮은데 반도체 안에서 움직임이 있다라면은 먼저 가는 종목은 아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 먼저 간다면 HBM 키워드를 볼 것 같고요. 소재 부품보다는 장비가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NC가 포함되어 있는 화학 소재 기업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기다리시라 이야기 드리겠고 매수가는 얼마죠? 매수가가
2만 원이요. 2만 원이에요. 엄청 높네요. 네. 중간에 한번 더 사시는 거 저는 권장합니다. 음. 괜찮은 회사예요. 음. 다만 이제 시간과 우선순위의 차이인 것이지. 네. 근데 이제 지금 사기에는 저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 조금 더 기간적으로 공을 좀 들였다가 음. 10,000원 이하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음. 단가를 15,000원 전후로 해서 만드시면은 버틸만 하실 것 같아요. 2만 원은 너무 부담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추가 매수하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력이 좀 되신다면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조절하는 전략 지금은 마시고 조금 확인하고 가자. 10,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반도체 움직일 때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굉장히 겸손한 자리에 있는 종목인 만큼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TMC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는데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SDS 삼성 SDS요.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9,000원 20%. 149,0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매수가에서 멀어져 있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박한샘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이 종목 갖고 계셨으면 많이 좀 힘드셨겠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박스권으로 놓고 이게 이제 이 통돌이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그러면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지고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지고 떨어져서 직접 좀 손절하면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털지도 못하고 희망 고문만 당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말라 들어가고 그렇다고 더 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주식은 기회비용인데 이런 주식은 기회비용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갔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좀 결단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5만 원 전에 사셨으면 이거를 장기 투자로 나는 본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20% 갖고 계신데 솔직하게 지금 상태에서 이 종목의 시대의 흐름에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도 그렇고 이제 현대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많은 기존의 뭐 롯데라든가 LG라든가 현대백화점이나 심지어 건설회사까지 이제 시스템들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로 다 개량하고 솔루션도 그것에 맞게 바꿔야 되니까 삼성 SDS나 혹은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라고 제가 그러는데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거기에 맞는 호환 장비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관리하는 거. 뭐 한전 KPS, 포스코 DX 다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그룹사라는 특징이 있어서 그걸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일단 삼성 SDS는 삼성 거를 하지만 이 회사는 또 물류를 갖고 있잖아요. 이 회사의 성장은 물류예요. 삼성 SDS는. 그래서 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 장기적으로는 시대적 흐름에는 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네이버, 카카오가 좀 올라오니까 지금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일단 보유 전략으로 한번 버티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손실을 입은 게 한 10%니까 나는 뭐 정리하고 요즘 변동성 심한 대형 종목들도 뭐 10%씩 움직이니까 나는 그쪽에서 한번 돈을 20%라는 비중을 운영해 보겠다. 그러면 빠져나오는 전략인데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14만 5천 원 전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사실 지금이 단타 매매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예, 단타로서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직저점 깨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오는 그런 계속 형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좀 힘드시겠지만 약간은 멘탈 관리 측면에서는 저는 보유가 낫다. 왜냐면 손절도 자주 하면 그게 또 내가 손절했는데 이렇게 반등 나오면 이게 좀 그 다음 주식 할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종목이 탁월하지는 않은데 반격은 가능하다. 그러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삼때 내가 장기 투자 안 할 것 같으면 일단 14만 5천 원 반등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내년도 한 1월이나 이 정도 트럼프 대통령 1월 20날 취임이죠. 그 전후까지도 반격은 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일단 보유 전략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삼성 SDS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는데 다음으로는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눈에 띄었던 게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올라와 네. 있었거든요. 우리 이광무 네.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또 장비 네. 쪽이라 반도체 네. 움직일 때 또 먼저 네. 갈 수 있는 쪽이 아까 소재보다는 장비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좀 바라보실까요? 생각보다는 바닥 반등은 좀 먼저 잘한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계측 장비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이제 뭐 다른 회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기술 장벽이 좀 높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넥스틴,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 저는 이 종목을 얘기하면 꼭 오로스 이렇게 그래. 붙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우르사도 약간 네. 생각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셨어요. 저는 합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 종목을 원래 좋아했었어요. 음. 예. 우리가 이제 HBM이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HBM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겹겹이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기업이 리플로우 기업들. 그리고 이제 HBM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와이어 본딩이 아니라 TSV 기술이었잖아요. 뚫어내는 네. 거. 네. 근데 이게 한번 뚫어내면은 위 아래를 잘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거를 잘 맞추는 장비가 또 있어야 돼요. 음. 그걸 또 검증하고 음. 그런 회사의 장비가 이 회사의 장비인 거예요. 어. 이제 웨이퍼 단기 때부터 해서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들어갈 텐데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저는 이 기업은 좀 꾸준하겠죠. 음. 근데 이제 단점이 이게 모든 라인에 다 들어가는 장비는 아니에요. 파크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라인에 다 들어가도 돼요. 네. 원자 현민경 같은 경우에는 모든 라인에 다 들어가도 돼. 근데 계측 장비는 모든 라인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네, 그래서 저는 계측 장비 안에서 우선순위 한다면 파크 시스템즈, 파크 시스템즈. 그다음에 넥스팅. 저희 두 종목은 굉장히 좋아요. 어.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그 다음으로 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하기 좋은데 뭐 우선순위에서 높진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네. 대신에 주가의 위치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수가가 얼마죠? 매수가는 저희가 또 네.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 현재 위치는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하락했고 반도체 주도권이 오는 시간 이제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반등 더 보셨으면 좋겠고 차트적으로 본다라면은 내려왔을 때에 단계적 계단식 하락을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야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는 박스권 상단의 위치가 2만 원 라인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라면은 2만 3천 원 정도 라인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격을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로스 네.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또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채팅으로 들어온 상담은 매수가를 또 읽어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한샘 대표님께도 아까 채팅으로 올라온 종목 중에 눈에 띄는 종목 한 종목 좀 여쭤보겠습니다. 라운시큐어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 지금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네, 어떤 흐름 라운시큐어는 이제 국내 가장 대표적인 생체 인증 관련의 특허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키패드 그리고 생체 그리고 또 공인 인증 같은 어떤 이런 부분들 모바일 인증, PC 인증, 생체 인증, 키패드 인증 인증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 모든 분야에서 다 패스를 받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꽤 인지도가 있는. 그러니까 회사의 그 어떤 크기는 작은데 기술력은 상당히 있는 회사입니다. 아마 뭐 미국에 이렇게 있었으면은 저라면 국내보다는 해외로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뭐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비해서 많이 좀 늦었다라고 보여지고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안타깝다라기보다는 국내 굳이 이 국내에서 있지 않았어도 될 뻔했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은 2,000원, 2,010원이네요. 시가총액도 한 1,000억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하락만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삼성 아까 SDS, 네. 삼성 SDS 본인들이 못하는 거를 이 회사가 이제 그 특허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주요 거래처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여기에 이 협회 이사 그 의장격도 잠깐 했었고 꽤 인지도는 이쪽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꽤 인지도가 있는 회사예요. 앞으로 그래서 클라우드 시대, AI 시대, 능동형 사이버 보안 쪽으로 봤을 때는 라운시큐어가 정상적으로 본다면 꽤 다크호스 종목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지금 아직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 AI 이 어떤 발전의 생태계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좀 뒤처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라운시큐어 보유 전략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라운시큐 앞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인 만큼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시간일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다렸고요. 오늘 네. 상담한 종목 중에 가장 전망이 좋을 것 같은 종목 한 종목,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시장 전반적으로 유망할 것 같은 종목 한 종목씩 또 가져와 주셨거든요.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네. 상담한 종목 말고 네. 가져와 주신 종목부터 공개를 하면 어떨까요? 아, 좋아요. 왜냐면 지금 빨리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이광무 대표님 종목부터 공개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 조금 유망하다고 보시고 가져와 주셨을지. 저는 일단은 이 시간이 이제 처음인데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보자라고 길게 생각해서. 봐도 좋을 종목. 네. 그래서 준비한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이고요. 네, 퓨처캠. 퓨처캠이요. 전립선암으로 또. 네, 최근에 이 뉴스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모멘텀으로 해서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죠. 일단은 이제 이 방사성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방사성 의약품 회사가 셀비온, 퓨처캠 또 두 종목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이 방사성 의약품이 앞으로 이제 차세대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이제 키맨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바이오 시밀러 군 안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군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방사성 의약품으로 해서 암 치료 우리가 이제 가끔씩 항암 치료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게 되면 주변에 있으시다면 아실 수도 있는데 방사선 치료한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예, 방사 치료한다는 거 항암제도 먹지만 맞아요. 맞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암 치료에 효과적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런 치료가 있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의약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우리가 이제 ADC처럼 뭔가 어떤 플랫폼에 약품을 담아서 암 치료를 표적 치료하는 거 이게 ADC 플랫폼에 대한 기술이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해서 방사성 의약품이 투여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방사성 의약품이 투여되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전립선 암 치료제고 두 번째는 내분비선 치료제인데 네. 지금 최근에 와서 지난해부터 이제 크게 히트치고 있거든요. 이제 빅파마 이제 노바티스라든지 노바티스 맞나요? 갑자기 이름이 노바틱스. 노바티스. 네, 아이 노바틱스. 갑자기 혀가 오늘 안 좋습니다. 아닙니다. 잘 굴러가야 되는데 안 굴러가니까 발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노바티스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전립선 암 치료제로 해서 굉장히 매출액이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빠르게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국내에서 개발하는 회사 두 기업이 퓨처캠과 셀비온입니다. 각자 달라요. 그런데 이제 퓨처캠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치료약에 대한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 FDA 승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클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모멘텀. 두 번째는 방사성 의약품이 쓰이는 곳이 이제 어떤 질병을 진단하는 거에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사성 물질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그 우리 몸에 뭐죠? 아플 때 네. 예, 뭘까요? 항암 치료? 항암 치료처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단어가 그러니까요. 네
약간 몸으로 이제 말해요 해주시면 제가. 염증. 네, 염증 수치 네, 중요하죠. 염증 수치. 어. 염증에 반응하게끔 이제 진단하는 건데 음.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질병을 검사했을 때 대부분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세포를 검사하는 게 조직 세포를 검사하는 게 직접적이거든요. 그쵸. 근데 조직 세포를 아무 때나 뗄 수가 없잖아요. 개복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대부분 이제 영상 촬영한단 말이에요. 음. 그 영상 촬영할 때 염증에 반응하는 물질 방사성 의약품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패시티부터 해서 쓰이는 제품군들이 이제 조영제 이제 그런 걸 만드는 회사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진단을 무엇을 많이 할 것이냐, 치매 치료제, 암 진단 네. 그럴 때 쓰이는 제품군들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어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레켄비가 작년에 유럽에 크게 히트를 쳤거든요. 네. 그게 우리나라 이제 12월 달에 출시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치매 치료 진단에 대한 또 치매 치료제 이에 대한 부분들을 받으려면은 진단을 많이 해야겠죠. 네. 그 부분에서 수혜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 추세를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네. 5월 달부터 해서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우상향 쪽으로 확장을 해왔어요.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 저는 참 정배열을 좋아하는데 정배열에 대한 이격도가 넓어지는 과정에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레켄비 출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네. 확정이 됐고 이제 5월 달에 출시 예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 출시 이제 앞두고 나서 빠졌다가 지금 2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됐어요. 이제 12월 달에. 그러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출시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정배열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퓨처캠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안전하게 오래 봤을 때 더 좋은 종목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퓨처캠. 계속해서 우리 박한삼 대표님께서 주목하신 종목도 한 종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져가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그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크래프톤이요. 네,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그럼요. 배틀그라운드라고 있어요. 모바일 그 게임인데 PC로도 되고 그리고 또 모바일로도 하는데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국내 펍지라는 회사인데 그 국내 회사는 아니고 자본은 중국 자본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크래프톤이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이제 이번 주 주간 승부 종목이죠, 저희가. 저는 이 종목을 왜 가져왔냐면 이 종목이 연초에 20만 원에서부터 지금 32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받았다가 매물벽 상단을 지금 아직 뚫지 못하고 올라왔다가 무너지고 올라왔다 무너지고. 근데 보통 웬만한 종목이면 이렇게 무너졌을 건데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저는 턴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이렇게 지금 눌림목 받고 있는데 한 32만 원 전후에서 31만 5천 원 사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 이번 주에 이 정도 되면 21선 정도 전후에서 여러분들이 매집이 가능한 종목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렇게 보느냐면 이 크래프톤을 한번 잠깐 제가 한번 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국내 기관 개인들의 투자 전략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상 최대 매도가 여기였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지점을 넘어서서 매도가 계속 나와요. 보시면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반대로 주가는 계속 올라와요. 근데 그 매도가 좀 더 가팔라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가팔라졌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덜커덩 거리니까 빨리 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려있던 분들이 사실 터는 거죠. 이런 데서. 장기로 물려있던 분들, 보유하고 수익 있던 분들이 30% 40% 났다가 갑자기 20% 수익이 줄어드니까 신속하게 그냥 다시 올려줄 때 다 털어내는 건데 그것을 누가 받아가냐면 연기금이 다 받아가고 있어요. 연기금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수를 조종을 줄 때 계속 받아가죠. 연기금은 1차 매집자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2차 지금 들어오는 거고 1차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싸게 잘 샀죠. 그 전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싸게 잘 샀는데 연기금을 이제 그 다음 2차 세력으로 이렇게 좀 이걸 저희들에서는 물량 좀 나눠주기라고 그러는데 연기금한테 물량을 좀 이렇게 줌으로써 그러면 연기금 같은 경우 단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니까 유통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올려가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종 주어가면서 매수 기회를 주는 개인들은 이때 지금 물량을 또 뺏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포가 이제 외국인하고 연기금으로 되어 있는 형태.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런 경우는 돌파가 한번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음. 그래서 근데 왜 연기금이 이 타이밍에 들어올까 보시면 잠깐 한번 실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실적인데요. 매출액이 이번 연도는 한 2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한 1조 9천억이었어요. 중요한 건 2021년도, 2022년도 계속 주가가 빠졌었죠. 2023년도까지 실적이 한 7천억 전후예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번 연도는 1조 2천억. 당기순이익은 5천억대에서 한 1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실적이 더 좀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의 국민연금이라는 세력들은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걸 말고 사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그다음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이런 크래프톤 같은 종목을 사실은 놓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지금 마무리되고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 현재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4.2인데요. 충분히 분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1000주 사야 되겠다 싶으면 오늘 한 1, 200주 네. 그다음에 좀 더 밀어준다면 한 2, 300주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해서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 실적 발표나면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40만 원대 이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연기금하고 같이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네. 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연기금이 또 많이 사고 있는 크래프톤 조정을 기회로 보자. 32만 원에서 31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진입의 기회로 봐도 좋겠다.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 보면 좋을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상담한 종목 중에 가장 전망이 좋을 것 같은 종목 한 종목씩 또 꼽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종목명만 공개하고 소개는 짧고 굵게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광무 네. 대표님이 꼽아주신 가장 전망 좋을 것 같은 네. 종목 상담한 것 중에 어떤 종목 저는 오늘 꼽아주실까요? 바이오로 가겠습니다. 바이오요. 바이넥스. 바이넥스. 네. 바이오 오빠가 바이넥스 또 꼽아주셨는데. 바이넥스는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참 많이 했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상담 전화 나왔었는데 음, 제가 하고 싶긴 했었고 음.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안에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억하지 않으실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바이넥스가 올해 연중에 2배 이상 올라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상당 기간 좀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는 실적에 대한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약점이에요. 그런데 셀트리온과의 계약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빠르면 뭐 1분기부터 고정적인 매출액이 찍힐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약점이 보완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올해 연중에 6, 7월 달에 FDA 이 시설 실사를 왔었거든요. FDA 이제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실사로 나오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빠르면 이달 중에 네. 늦어도 1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FDA 실사 승인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생길 거예요. 그런 측면만 봐도 바이낸스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CDMO에 대한 신사업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의 그 시점이 28년도예요. 그럼 그 전까지의 물품에 대한 부분들, 계약건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냥 일감이 쌓여 있다라 생각되고 공장은 1공장, 2공장 풀가동이고요. 이제 3공장 이제 가동률이 높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서는 매출의 외형적 성장은 괜찮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광무 대표님께서 바이넥스를 저희 저녁 방송에서도 몇 번 말한 거를 들은 적이 네. 있거든요. 네. 바이넥스, 셀트리온과의 계약건 1월까지도 여러 모멘텀 갖고 있는 만큼 주목해보면 좋겠다. 전망 좋은 종목으로 바이넥스 꼽아주셨고요. 우리 박한샘 대표님은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지. 저는 기아차를 기아차요. 단기적으로 네. 이번 주 정도 매매하기 괜찮을 걸로 보고 단기적으로 있습니다. 예. 봤을 때. 왜냐하면 닛산과 혼다 자동차가 이제 합병을 하죠. 그래서 닛산과 혼다가 합병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닛산과 혼다 합병 속에서 닛산 자동차가 혼다 합병하면 한 1120만 대 정도, 죄송합니다. 900만 대 정도를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토요타 자동차가 작년도에 1120만 대, 그리고 폭스바겐이 920만 대, 기아차가 730만 대인데요. 이번 연도는 기아차, 현대기아차는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앞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닛산과 혼다, 미쓰비시가 합병하면 여기 앞으로 한 800만 대 정도까지는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글로벌 3위 업체로 본인들이 이제 도약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피력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그 지금은 자동차가 합병한다는 얘기는 20년 전에 있었던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폭스바겐 독일 공장이 처음으로 독일의 한 공장이 있는데 폐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공급 과잉이에요. 그건 이제 전기차도 투자해야 되고 내연기관도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 전기차는 계속 적자고 흑자를 나눈 회사는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테슬라하고 기아차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파트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관세를 올렸을 때 일본 업체들이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미국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토요타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합병하는 거거든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기아 자동차의 매수세를 촉발시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아차가 꽤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11만 5천 원에서 이 정도까지는 더 가능하지 않나. 저점 대비는 20% 가능하다고 보면, 지만 그러면 이제 10% 정도에서 15% 남았거든요. 15% 정도. 네. 그 정도 보고 우량 종목 중에서 이런 시세를 이용해서 매매할 종목 이슈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좀 단기적으로 11만 5천 원까지 반등 기대를 해보자. 우리 박한샘 파트너가 상담한 종목 중에 또 가장 전망 좋게 보신 종목 기아차였습니다. 저희가 상담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감사하게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문자로 들어온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강무 대표님께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뱅크 들어와 있고요. 네.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64,578원이세요. 지금 6만 원대면은 2년 넘게 거의 네. 3년 가까이 보유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매수가가 많이 멀어져 있는데 현재 주가가 23,000원이잖아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는 좀 반등 기대하는데 네. 6만 원대에서 회복하는 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6만 원대 요 시기가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상장 초기에 주목을 많이 받았다가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힘들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을 기대하는 거는 근래 이제 이제 은행을 좀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네. 10월 달부터 해서 가계 대출에 대한 비상이 걸렸고 이때부터 1금융권이 좀 막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 대환 아니죠. 기업 여신들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막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풀리는 시기는 언제일까? 연말 지나가야 돼요. 이미 걸어 잠궜고 연초가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예산안과 함께 이제 다시 풀리지 않을까. 근데 원래는 자주 그렇거든요. 네. 걸어 닫다가 다시 풀고 걸었다가 다시 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데, 그러면은 1금융권이 먼저 막히고 지금 2금융권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뱅킹에 대한 카카오뱅크나 뭐 토스라든지 이쪽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지금 뉴스도 잠깐 보니까 카카오뱅크 개인 사업자 고객 100만 돌파. 이게 최근 뉴스잖아요. 이거 오늘 뉴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사정이 있죠. 네. 그러면은 카카오뱅크는 그 부분으로 해서 이자 사업이 되니까 실적은 지금 가계대출 막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면은 올해와 지난해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 봐보세요. 매출의 규모가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이제 배당을 얼마나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본다면은 주가는 상당히 낮다. 다만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그룹 전반적으로 현 정부에서 상당히 좀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주가를 못 가는 문제였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김범수 의장부터 해서 좀 주목을 받았죠. 음. 그게 포인트에 대해서 반등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린 다음에 저는 3만 원 라인 때까지 박스권 흐름은 예상이 되는데 6만 원대까지 회복은 너무 멀다. 3만 원대에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 네. 3만 원 올라온다 해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어. 네.
알겠습니다. 3만 원대까지 기다리자. 라고 음. 얘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는 충분히 낮은 위치에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 카카오 그룹주 반등을 보일 수 있는데 반등 나올 때 3만 원 부근에서 조금 정리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정리하는 전략이 아니라 그때 한번 다시 보자라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로 접수된 상담인데요. 이번에는 박한샘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백관산업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500원이시네요. 현재 주가 7,600원인데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백광산업은 최근에 이제 군산에 전액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액을 이제 좀 중국에서 수입해 오던 전액 소재를 이제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시장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시지만 내년도가 2025년도잖아요. 네. 2025년도는 전고체 배터리가 대량 생산의 원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이미 이제 상당 부분이 진보가 돼서 말 그대로 배터리는 배터리인데 고체예요. 지금은 배터리가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이 있으면 이게 감싸 있고 그 안에 전해액과 분리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해액이 필요 없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는 그냥 말 그대로 고체 상태의 양극 물질, 고체 상태의 음극 물질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하죠. 불이 날 염려가 없어요. 전기 자동차가 이제 그러면 충격에 의해서 전해 화학물질이 새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도. 따라서 백광산업의 시설 투자한 부분이 자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2, 3년 내에 전고체 배터리가 대량 생산이 되면 전액은 오히려 후성이라든가 사양 산업이 돼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할 건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공급 과잉 시대인데 전고체 배터리로 전액은 불가능합니다. 양극 음극 활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그러면 백광산업이 지금 딜레마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약간은 주가 하락을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네. 그 부분이 오히려 시설 투자한 부분이 회수가 시간이 갈수록 더 더뎌질 수도 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지금 거래량이 전혀 없죠. 약간 좀 리스크는 조금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라고 봤을 때 타이밍도 아직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보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좀 탈출해서 교체 매매를 저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죠. 만약에 이걸 갖고 가야 되기 싶으면 이미 똑같이 빠져 있는 LG화학이나 혹은 좀 대형 화학업종, 뭐 산업, SK 이노베이션이나 차라리 거기가 가야 이것도 가는 거잖아요. 전에 또 그러면 교체 매매를 할 타이밍이 아닐까. 여기서 더 쳐지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할 것 같다면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 매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하는 전략, 매도해서 다른 종목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백관산업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문자 상담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광무 대표님께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폴라리스 AI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2,842원이십니다. 지금 네. 수익권이시네요. 언제 네. 좀 매도해야 최대로 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딱 지금 현재 위치가 저는 수익을 일부 챙겨야 되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주가가 이제 충분히 좀 레벨업을 한번 했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AI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갤럭시 쓰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 구동으로 해서 해외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호환하게 되게끔 새롭게 또 이제 구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갔었던 모바일 이 소프트웨어가 모빌리티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쪽 들어가고 아니면 좀 사는 현장에 이제 기계로도 들어가고 그런 포인트를 가지게 될 거고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AI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AI가 이제 산업에서 이제 그 자동화의 AI 쪽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국내용으로 이제 만든 게 이제 폴라리스 그룹이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상승 여력은 충분한데 이 흐름이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바통 이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처럼 네. 지금 노를 계속 줘야 되는데 음. 저는 이럴 때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번 끌어내줄 때가 됐고 그 다음에는 한 3,800원 라인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가 위치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제 4,000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4,200원, 4,500원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오래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딱 좋을 때입니다. 네. 지금 집중하셔서 매매 수익 챙기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오래 보지는 말고 지금 위치부터 수익을 챙겨가면서 대응하는 전략 제시를 네. 해주셨습니다. 폴라리스 AI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상담인데요. 이번에는 박한샘 대표님께 질문 네. 드려보겠습니다. 태성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38,000원이십니다. 현재 5%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가 28,000원, 매수가는 네네. 멀어져 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태성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일단 잠깐 버티시기는 하되 모든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태성이 한 3,000원이었잖아요. 연초에 3월달, 4월달에 네. 그 주식이 4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500%가 올라간 거예요. 10개월, 8개월 사이에.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순간 급락 나오고 이렇게 28,000원에 있는데 매수 가격은 보니까 38,000원이세요. 네. 그러면 10배 올랐을 때 올라타신 거잖아요. 10배 오른 1000% 올라간 바닥권에서 사신 분에 대비하면 1000% 넘게 올라간 상태에서 나는 추격 매수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실적이 좋고 좋은 얘기가 나와도 어찌됐든 나는 1000% 오른 종목,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야 우리 동네에 재개발된대. 그래서 분양권 딱지를 산 거예요. 1억짜리를 사면 받으면 20평균 받아서 10억에 팔 수 있다 했는데 이미 그게 13억까지 올라갔다가 10억 전후에서 사실 내가 붙은 거거든요. 1억짜리가. 그러면 이게 실적이 안 받쳐주면은 이런 때는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되면 그거는 빵원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미 이걸 10억에 1억짜리를 10억에 분양권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부동산 같은 건 안 되지만 주식은 본인이 그러면 생각하는 손절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절 라인이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 올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주포가 이걸 올려주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다행인 건 이 주식은 주포도 주식을 못 털었습니다. 털은 흔적이 전혀 없어요. 거래량을 봤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순간 급락 나오는데 그럼 이건 뭔가 어딘가에서 어긋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적이라든가 대규모 계약건이라든가 AI PCB를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에 납품하기로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 PCB 기판을 받아서 AI에다가 붙여서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회사에 납품하기로 했던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폭등한 거거든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예상보다 무산돼 버린 거예요. 주가가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거래. 주포도 사실 못 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주가만 빠지는 케이스고. 네. 그걸 수습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수습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물론 폭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라면 그냥 좀 주포가 좀 시도는 해볼 것 같은데 빠져나오는 호재를 터뜨렸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 한 번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렇지만 마음속의 손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손실이 좀 있더라도 일단 지금은 잠깐 버텨가면서 반등 시에 좀 빠져나올 타이밍을 노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성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손절할 그 마음은 항상 품고 있자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이광무 대표님께 좀 상담 요청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그것만 나오길래 금방 끊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아유,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상담 이렇게 도와드리게 네. 돼서 기쁜데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토스골든스요. 포스코홀딩스요. 매수가 네.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저
매수가는 41만 6천 원이고 네. 저 100%인데 그 물을 타갖고 우리 원래 많이 내버렸어요. 아, 너무 높은 데 사갖고 네.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셔서 이렇게 단가를 조절하려다 보니까 비중이 커지셔서 100%까지 걱정 많이 네.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광무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네. 궁금하신 부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중이 높아서 많이 네. 걱정하실 것 같고 네. 주식 다른 걸 못 봐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 뭐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한 의견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내렸고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서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전기차 쪽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오거나 네. 보조금 삭감 같은 내용들이 2차 전지나 전기차 종목의 악재였는데 네.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진행되면은 배터리 공급 관련해서 동맹국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개별적 협약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계속 배제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개별적 대응이라는 거는 일관적인 관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은 관세에서 면제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예상해 보면은 2차 전지 혹은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우호적인 기업들, 현지에서 생산 공장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려면은 월등히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여론 이제 그런 배경이 되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반등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포스코 홀딩스가 많이 반응하진 않았어요.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어제 하락분을 좀 회복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빠르게 올라오지는 아직 않았거든요. 네. 그래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미국 현지 안에서의 생산 공장이 아니더라도 중국산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관세 면제부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철강 산업부터 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수소 사업이나 2차 전지 사업, 소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계열사가 수직 계열화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이제 원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을 배제한 호주라든지 아니면은 중남미라든지 아니면은 북미라든지 이런 루트로 해서 광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다시 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신에 41만 원 라인대는 아직까지는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은 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상담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인데요. 이번엔 박한샘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SK 바이오팜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1만 8,500원. 이십니다. 이 종목도 저희 상담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SK 바이오팜 현재 주가 10만 6천 원이거든요.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네, SK 바이오팜을 예전에도 한번 상담했던 것 같아요. 네. 한 달 전에서 한 2달 전에.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제 기억에 제가 뭐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고점 형태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바이오 종목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SK 바이오팜은 거래량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중장기 손바뀜이 한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빠진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버렸는데 거래가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계속. 이 얘기는 초창기에 이렇게 대량 매집한 세력. 근데 이 대량 매집한 어떤 흔적이 그냥 매집한 게 아니라 신규 상장한 이후에 지금 최대예요. 신규 상장했을 때 이제 1년 내로 나타났던 이런 거래량들, 당시에 40만 원, 60만 원 할 때 급등했을 때 이런 거래량 이후에 지금 최대 거래량입니다. 굉장히 밀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뭔가 이 회사가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보편적 관세 25%인데 미국 법인도 이미 잘 진출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로버트 케네디 미국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 이제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이 중국산 업체들한테 미국 기업이 기회를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놓친 게 뭐냐면 중국이한테 지금 미국이 앞으로 따라잡히고 있는 분야가 AI와 양자 컴퓨터입니다. 네. 양자 컴퓨터 수준이 미국이 한 80이면 중국이 한 70까지 왔고요. 유럽,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이 한 40.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겨우 5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요. 문제는 미국이 그런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나 이런 데에서도 전기 자동차 완전히 뺏겼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커트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다음으로 이 약이 바이오 쪽이에요. 네. 그래서 봤을 때 SK 바이오팜이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새로 봤을 때 유리한 포지션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SK 바이오팜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었는데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을 지금 여러모로 분석을 해보고 실적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는 이 종목이 약간은 매집이 어느 정도 1차가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레벨업을 가격 레벨업에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실적 분석이나 저도 방송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상담했던 종목들을 저도 이제 리뷰도 해보고 개별 종목은 안 해봐도 이런 거는 좀 봅니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매출액도 그렇고 최근 3년에 2022년도에 매출액 2,400억, 적자 1,300억인데 지금 이번 연도 5천억 정도. 근데 지금 보시면 분기 실적이 1,300억, 1,300억, 이제 1,500억대로 올라서면 6천억에서 7천억 금방 2, 3년 내로 1조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개선되고 지금 타이밍에서 10만 원 전후에서는 좀 이렇게 새로 봐야 되는 종목으로.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얼마에 사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1만 8,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고점에 사시긴 했는데 한번 보유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단타 접근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내년도 1, 4분기 2025년 4년도 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